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이번 시험에 무조건 저는요 회계 2급은 일단 따고 가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일단 합격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0% 합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자격 시험일이죠. 제가 법인조정서부터 막 예상 문제 계속 찍어드리고 세무 2급, 회계 1급까지 해드렸더니 또 전산회계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서운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시험 전산회계 2급 예상 문제보다는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끝까지 잘 보시고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시고 시험 합격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은 1시간 시험이시고 이론에 10분, 실무에 40분, 마지막 최종 점검에 10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론 문제 풀이는 1번서부터 순서대로 무조건 풀이해 주시면 되겠고, 지문 길이가 너무 길거나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 대신에 크게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최종 점검 시간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셔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단순 계산 문제들 무조건 풀이해 주시기를. 그리고 복잡한 것 같다. 이거 나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처음서부터 좀 겁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크게 체크 꼭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실무 문제로 들어가시면 실무에서는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컨트롤 엔터. 그래서 창전환을 조금 더 빠르게,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치시면 이렇게 저처럼 자음만 치셔도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나와요.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가 합계잔액 시산표 가시고 싶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잔 치시면 합계잔액 시산표 바로 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를 정말 빠르게 쓰시면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럼 전기분 치시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 2급의 첫 번째 시험 문제 기초정보관리 당연히 만점 맞으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회사 등록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통 3곳 정도가 나오니까 그 3곳 정도만 잘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 쓰실 때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주소만 타자 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선생님 동 이거 아래다가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한 줄에다 다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을 밑에다가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업태, 종목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주업종 코드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개업연월일 신경 쓰셔야지 되고, 관할 세무서 마지막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거래처 등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래처 등록에서도 한 가지, 우리 금융기관에 은행, 보통예금 이런 거 통장 등록하실 때 사업용 계좌 여부 반드시 체크, 이 부분을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꼭 굳이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숫자만 쭉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처리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정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회계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도 보드마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 B가 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 될 수도 있고, 기부금도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거래, 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하죠.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외상, 어음 사용하실 수 있죠. 상거래 아닌 것, 상품이 아닌 것들은 미수, 미지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기변은 자산,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그 다음에 거래처 표기하기. 이것도 회계 2급에서 숙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등록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정 과목들 꼭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은 매입시 재비용.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신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상품만 나오니까 상품에
상품에 대해 상품이 대변에 오게 되면 반드시 적요 8번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 상품을 기부했을 경우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일한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오면 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 계정 과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손 처리할 때, 매출채권 대손 발생했을 때 우리 시산표에 가셔서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먼저 조회하시고, 그래서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리 숙제예요. 회계 1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산 제일 중요하죠. 결산 제일 중요한데 제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채널에서 셀파 결산 검색하시거나 혹은 전산회계 2급에서 결산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셀파 결산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정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산회계 2급 범위에 있는 것만 결산 36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조회 문제인데, 조회가 숙제죠, 숙제. 그렇죠? 이거 그냥 오늘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일별, 월별.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게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 가장 많이 지출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는 무조건 잔액을 조회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총계정 원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총계정 원장 월별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차변을 볼 건지 대변을 볼 건지 잔액을 볼 건지 결정하셔야지 돼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체크하셔야지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은 특정 계정 과목의 기간별 집계.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내역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그때는 계정별 원장. 여기도 마찬가지 차변, 대변, 잔액 중 무엇을 볼 건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 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처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이름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무조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전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나오니까 이런 거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숙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거래처별 초기 2월 풀으실 때 지난번 기출문제 풀이에서 제가 실수했어요. 123회 기출문제 풀이에서 메론상사 4천만 원을 받으러 오면서, 자,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자, 받으러 온 잔액 중에 메론상사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신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받으러옴을 클릭을 했어요. 받으러옴 클릭했고 달림상사 2,500만 원입니다.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수박상사를 메론상사로 바꾸기 위해서 F2 눌러서 F2 메론 나왔어요. 그리고 엔터 치고 4천만 원 맞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탭. 그런데 수박상사가 아직도 있네. 그쵸?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방법은 지금 메론 상사로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박 상사를 F5 눌러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F5 눌러서 삭제. 그러면 수박 상사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F2 눌러서 메론 하신 후에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메론 상사 이렇게 입력하실 때 반드시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지 될 거. 자, 계정 과목 중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예수금이고요. 이자 수익이 나왔을 때는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이자 수익이 생겼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선납세금,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유형자산 매각거래인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매각하면 대변에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갑니다. 취득 원가로 나가고,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써주셔야 되고,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무조건 처분가대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 위쪽을 꼭 보세요. 그래서 대차차익이 양수이면 대변에 처분이익, 음수이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 세금 과목과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자동차세, 재산세, 무슨 협회비, 등록면허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때는 세금 과부가,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 제공했을 때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썼을 때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거래가 나오는데 신용카드는 상품 거래할 때만 외상, 상품 외에 거래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모두 다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주 쓰게 되면 인출. 자, 조회 문제에서 상반기 중 그랬어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당좌예금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이렇게 됐어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가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봤으니까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 자,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기간은 1월에서 6월, 01월에서 엔터 06월. 뭐 당좌예금이라고 치셔도 되고 여기는 뭐 그냥 여기 102 그러면 당좌예금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출금액이에요. 출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금액은 어디야? 차변은 당좌예금 들어온 거죠. 대변은 나간 거고. 그래서 1월서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은 달은 3월 달이 되는 거예요. 대변을 보셔야 하는 문제. 그리고 금액도 2천만 원. 잔액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달에 금액을 물어본 거니까 그럴 때는 차변, 대변. 잔액은 무조건 누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이번 시험에 무조건, 저는요 회계 1급 때는 정말 열심히 이론서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대신에 그냥 회계 2급은 일단 따고 가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일단 합격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일단 저희 셀파 네이버 카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백데이터 묶음이라고 하는 기출문제, 백데이터 묶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데이터 묶음으로 들어가시고 여기를 들어가시면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03회부터 123회까지 백데이터를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회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희 지금 이게 123회거든요. 회계 2급은 뒤에 자리가 4예요. 뒤에 자리가 4고 예를 들어서 뭐 따당해서 105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 105회 뒤에 4 붙이면 이게 105회의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예요. 105회. 그럼 105회로 회사가 바뀌었죠? 이렇게 뭐 106회 하고 싶다. 그러면 106 뒤에 4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백제상사로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서 회사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백데이터 묶음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백데이터는 압축 파일로 다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103회부터 123회까지 시험지도 다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운로드 하셔서 시험지를 미리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백데이터 설치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해 주시면 이렇게 뒤에가 다 4로 붙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다 4로 붙어 있고 103회, 104회, 105, 106, 107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3회까지가 모두 다 들어있죠. 가장 최근 기출 문제까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지에도 이렇게 지금 얘는 108회네요. 그쵸? 108회. 이건 지금 회계 1급이라서 끝자리가 3이에요. 회계 2급은 끝자리가 무조건 4예요. 그래서 108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와 백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로 갑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에 뭐를 하셔야지 되냐?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유형별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유형별 풀이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105에서부터 114회 까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05에서부터 114회까지 건너뛰기 해주시면 자, 첫 번째가 105회예요. 자, 여기서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카페에서 다운로드 해놓은 시험지가 있죠. 시험지에서 105회 기초정보관리만 푸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106회 기초정보관리만. 그래서 오늘은 기초정보관리만 문제를 다 풀으시는 거예요. 기초정보관리만 다 풀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나중에 그리고 내일은 장부조회만 그래서 장부조회도 마찬가지 105에서부터 준비하신 다음에 쭉 그냥 조회 문제만 계속 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회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류 수정을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또 풀어보시고 오류 수정은 솔직히 많이들 안 틀리세요. 기초정보관리하고 오류 수정은 많이 안 틀리니까 결산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결산 문제도 또 계속 풀으시면서 105회차의 문제하고 110회차의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일반 전표 문제만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100% 합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